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PA 연구실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논문은 MLP Mixer on All MLP Architecture for Vision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볍게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한 가벼운 히스토리를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초창기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사전에 정의된 필터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출된 피처를 이제 사용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태스크란 여기서 말했던 로컬리제이션 또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또 뭐 고양이다 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태스크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전 정의된 필터들이란 뭐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필터나 뭐 소벨 필터 등 이제 이미 우리가 원하는 피처를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학습된 필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정해지고 학습된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휴먼 제너레이티드 이제 사람이 만든 필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윈도우를 사람이 정의를 해놨는데 이걸로 부족하다. 그냥 뭐 컴퓨터가 애초에 이 필터까지 학습을 해버리는 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학습된 필터를 통해서 이 필터가 뱉는 필터 맵이 나왔고, 그리고 이 필터 맵을 이제 트레이너블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켜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제 나름의 분리된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부터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까지 한 번에 학습하는 엔드 투 엔드 모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 이제 VIT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CNN에 좀 얽매여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파생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CNN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VIT처럼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성능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 밑에 논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각 토큰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각 토큰의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 여기서는 이미지겠고, 이제 NLP 태스크 같은 경우는 그 문장에 이제 내포된 피처들을 인코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특정 크기의 패치들로 이제 잘게 잘게 쪼개서 토큰을 넣었다시피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이미지에 있는 특징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가 이제 메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한 블럭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는 그 인베디드 패치가 되겠고요. 이 인베디드 패치가 들어가게 되면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레지듀얼 블럭을 통해서 다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시 수행해주고, 그 다음에 MLP를 통과시켜서 다시 더해주는 식으로 이제 블럭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트랜스포머를 보셨던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 좌측에 있는 게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인풋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과 더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값을 이제 add하고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면서 여기 기존의 값과 add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바뀐 노멀라이제이션을 앞에다가 수행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여주자라는 거였고, 기존 CNN에서 이제 VIT는 이제 조금 더 기존 CNN은 이제 윈도우를 통과시키면서 로컬리티를 좀 가정을 세게 하고 진행했지만, 이는 로컬리티가 이제 그런 제약에서 좀 벗어났다 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아까 이전에 VIT가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여줬다면, 이제 그렇다면 트랜스포머에서 조금 더 낮은 단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더 줄여준 MLP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나오게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속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이제 좀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텐서플로우 코리아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정현진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머신러닝이라는 중국 머신러닝 교과서에서 이제 정의를 하듯이 이제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분포를 입력받았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학습 과정에서 습득된 편향을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는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졌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혼동을 겪고 계시다가 이제 질문을 했던 게 이제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댓글들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 가장 좋아요가 많았던 이제 안수빈님과 김범수님의 답변을 조금 가져와서 살펴보자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일반적으로 제너럴리제이션을 위해서 미리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그쪽으로 방향으로 학습이 되도록 경향성을 구조적으로 강제해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김범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베이직하게 들어 접근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흔히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제 가장 로스가 낮도록 하는 이제 파라미터 또는 프리딕터를 찾는데 이제 H라는 것을 그 프리딕터의 집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H에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이제 H에 제한을 주지 않으면 너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는 게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개념은 여기서 어느 정도 느낌이 왔는데 저는 이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이제 논문들이 있나 찾아본 결과 이제 좀 얼추 감은 잡혔긴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찾아봐야 하지만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히 머신러닝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There is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베스트한 모델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좋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이지 막 모든 모델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면 제일 좋은 성능이 나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그냥 단순한 앙상블 기법에 있어서 뭐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라이트집에 뭐 캡부스트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뭐가 베스트인지는 실제로 학습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There is no such model that fits all the situations 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생각하기에 possible situation이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와 태스크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이 상황을 대표하는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이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 간단한 이제 세상을 표현하는 기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우리의 세상은 이제 수많은 법칙들과 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그리고 뭐 커널리티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표현하려면 진짜 수십, 수억, 수조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 또는 무슨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 이를 약간 서브샘플링 개념으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김범수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세상의 이 모든 법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정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가지고 뭔가를 학습하면 오버피팅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감히 이 정도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려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버피팅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해서 이제 최근 나왔던 논문인 Transferring Inductive Bias through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세미나 때 아마 이걸 해보고 싶다는 좀 욕심이 생기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의 그냥 취지는 진짜 간단하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하는데 이제 다양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들을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정의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문의 인스트로덕션에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캐릭터리스틱이다. 어떠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인데 이제 이는 이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데이터에 이제 독립적으로 모델이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뭘 하냐면 이제 그 러닝 알고리즘이 특정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드라이빙 포스를 해준다. 이제 그거를 촉매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의도 소개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적당한 그러니까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델을 학습할 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갖기에 매우 중요한데 이는 왜냐하면 어, 데이터나 컴퓨테이션 파워가 되게 제한이 되게 되면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이런 테스트에 주어진 컨디션에 이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더 이어져서 이러한 strong inductive bias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easily attracted to several local minima. 그러니까 즉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달한 솔루션이 이제 랜덤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 또는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한 이제 랜덤성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strong inductive bias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들어가도 특정한 이제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weak inductive bias가 있으면 그냥 모델이 자기 맘대로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총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어떻게 주냐면 모델의 아키텍처를 건드려서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로스트 펑션 있잖아요. 그 목적 함수 자체를 이제 정의를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도달하고 싶은 방향으로 학습이 되도록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학습을 구성하는 파이프라인 또는 이제 드롭아웃을 할지 안 할지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입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레짐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걸 최적화할지 뭐 SGD를 쓸지 뭐 아담을 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지 이런 식으로 4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러닝 알고리즘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입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비전 태스크에 있어서 MLP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m리스트 3이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이를 그냥 플래튼하게 되면 28x28이라서 784 픽셀의 이제 벡터를 갖게 되는데요. 이 벡터를 이제 MLP에 넣게 되면 이제 그 뉴럴넷을 좀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3이라는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 성능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CNN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트랜스레이션 문제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3을 원래는 이렇게 됐을 때 학습이 잘 됐다고 치면 이제 이걸 이동했을 때 이 벡터 값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있었으면 여기에 좀 진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이제 여기에 3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3이 많을 거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따지면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가 다 따박하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약간 설명차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션의 센시티브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별과 로직 값이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진행이 많이 돼도 이제 로직 값이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위해서 우리는 CNN 모델이라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논문은 Inductive Biases for Deep Learning of Higher Level Cognition인데 이 논문 또한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정말 다뤄보고 싶습니다. 최근 관심을 갖게 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논문은 진짜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인지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통해서 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좀 개념적으로 접근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고에 있어서 이제 이걸 인덕티브 바이어스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코레스폰딩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패턴 오브 피처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컨볼루션은 이제 그룹 이퀴베리언스 그러니까 윈도우에 대한 이제 그 피처가 이제 corresponding proper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 아키텍처는 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깊게 쌓은 아키텍처들을 말하는데 이는 이제 복잡한 펑션이 이제 펑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의 복잡한 펑션보다는 심플한 것들을 이제 깊게 쌓을수록 그 복잡한 펑션의 역할을 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NN 같은 경우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레커런트 넷,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이퀴베런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어텐션 같은 경우는 퍼뮤테이션을 통한 이퀴베리언스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다음 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딥마인드에서 2018년에 발표한 Relational Inductive Bias Deep Learning and Graph Networks라는 논문인데요. 정의는 앞에서 소개했던 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서 해석을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논문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MLP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유닛들이 엔티티가 되고 릴레이션은 이제 모든 노드들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all-to-all 릴레이션을 갖고 있게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릴레이티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매우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리언스가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드 엘리멘트로 이제 엔티티가 들어가게 되고 즉 윈도우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로 들어가기 때문에 릴레이션이 로컬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바로 로컬리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리언스는 이제 스페이셜 트랜스레이션 즉 이제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순서에 대한 엔티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으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퀀셜 릴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인덕티브 바이어스로는 시퀀셜리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베리언스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타임 트랜스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마침 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여기 표에다가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제 나름의 의견을 추가해 본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댓글로 편하게 주시면 피드백 환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한 트랜스포머는 엔티티로는 토큰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역시 이제 셀프 어텐션과 이제 뒤에서 플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얼초월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MLP와 유사한 모델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림으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하나의 노드에 나오는 윈도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봤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플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어텐션 레이어만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적점으로 표현한 이유는 각각의 노드에 대한 웨이트들이 어텐션 이제 웨이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ML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웨이트는 있긴 하지만 이제 어텐션 레이어랑 댄스 레이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하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의 웨이트가 이제 W1, W2, W3라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값들이 이제 X2, X3, X4에 곱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는 로컬리 커넥티드 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me weight가 윈도우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여기 웨이트가 이제 쿼리 키의 이제 내적 값 소프트맥스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fully connected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t weight for all inputs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WIJ에 대해서 fully connected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엣지들은 different weight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도 아직까지 이 둘에 대한 솔직히 명확한 구분은 잘 못 짓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확실히 CNN보다는 이제 이 해당 두 모델들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보다 덴스 레이어, 즉 MLP가 조금 더 훨씬 더 좀 easy, 그러니까 좀 간단한 모델이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셀프 어텐션 블럭과 그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여러 개의 블럭들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모델 아키텍처상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라이트한 이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믹서 아키텍처, 그러니까 논문의 이제 메인 스토리를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해당 논문의 전반적인 오버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본 논문은 두 종류의 멀티레이어드 퍼셉션을 통해서 이제 CNN과 셀프 어텐션을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종류의 이제 MLP는 채널 믹싱 MLP와 이제 토큰 믹싱 MLP가 있는데요. 먼저 채널 믹싱 MLP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 패치 내에 채널들 간의 정보를 믹싱을 이용하여 특징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 믹싱 MLP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패치들 간의 믹싱을 사용해서 공간 정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는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 두 종류의 MLP를 통해서 CNN과 셀프 어텐션을 대체했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양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수행한다면 MLP 믹서는 소타는 아니지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모델들과 견줄만한 컴페티티브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뭐 CNN이나 뭐 셀프 어텐션 아니 뭐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델보다 이제 단순한 MLP만을 가지고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제 각각 1, 2가 그 채널 믹싱 MLP와 토큰 믹싱 MLP를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먼저 그 채널 믹싱 MLP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윈도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에 윈도우를 통과시켜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미지 패치에 대한 채널들 간의 믹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유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 모델에서 풀링을 수행하는 과정은 이제 그 다양한 이미지들이 좀 있을 텐데, 이제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 패치 간의 믹싱을 통해서 공간 정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이 바로 풀링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이미지 패치 내 채널들 간의 이제 믹싱을 통해서 특징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게 셀프 어텐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또한 이제 그 다양한 토큰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토큰 믹싱 MLP의 역할도 셀프 어텐션에서 수행을 하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이미지 패치 간에서 이제 믹싱을 통해서 공간 정보, 죄송합니다. 하나의 이미지 패치 내 채널들 간의 믹싱을 통해서 이제 특징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이 이제 feedforward neural networ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애매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 패치 안에서 믹싱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믹싱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패치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 컨볼루션이 1번의 역할을, 그 다음 풀링이 2번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도 여기 1, 2의 역할을, 그리고 이제 Feedforward Neural Network도 1번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알려드린 거이다 보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버뷰는 끝났고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 논문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VIT처럼 이제 이미지를 이제 패치로 쪼개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패치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믹서 레이어라는 것을 이제 n개 쌓아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클래스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MLP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 다음에 젤루,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MLP 믹서의 인풋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 이미지가 H by W라는 이제 하이트와 위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패치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P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자른 패치들을 토큰으로서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이제 non overlapping, 즉, 우리가 윈도우를 이제 통과시킬 때,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겹치게 할지 안 겹치게 할지를 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겹치지 않는 non overlapping 패치를 이제 S개만큼 이제 넣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는 이제 H 곱하기 W, 즉 이 넓이에 이제 P 제곱으로 나눠준 게 당연히 S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에서는 9개를 나누게 돼서 이제 9개를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각각에 있는 히든 디멘션에 대한 이제 벡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각각의 이제 히든 디멘션이 이제 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각각의 패치들에 대한 채널들의 값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네모를 세로로 트랜스포즈 시켜서 세운 게 이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패치 1, 2, 3, 4가 뜻하는 게 이 이미지에 대한 이 히든 디멘션 차원 C에 대한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풋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제 인풋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되면 먼저 스킬 커넥션으로 하나를 빼놓고 레이어 놈을 통과시켜서 이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채널과 패치 값들을 갖게 되고, 이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이제 채널 패치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각각에 대한 토큰 믹싱 MLP를 통과시켜서 먼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큰 믹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과시켜서 나온 값을 다시 트랜스포즈 시켜서 레이어 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채널 믹싱 MLP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이제 간단한 MLP 믹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처럼 여기도 커넥션이 존재해서 이 기존의 값을 더해주면서 해당 정보를 잃지 않도록 이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메인 하이라이트들인 토큰 믹싱 MLP와 채널 믹싱 MLP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일 더 간단한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이 아니라 MLP 스트럭처의 내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MLP 믹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LP 블럭에 대해서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첫 번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즉 토큰 믹싱 MLP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제 채널 믹싱 MLP를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서 중간에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젤루라는 건데, 젤루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에러 유닛, 에러 리니얼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엘루, 렐루, 젤루로 이제 발전되어 온 거고, 이제 이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NLP를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NLP 분야에서는 이제 버트, 뭐 알버타, 그 다음에 뭐 알버트 등, 버트, 로버타, 알버트 등 최신 딥러닝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각에 대한 ML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MLP는 두 가지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MLP 스트럭처라기보다는 믹서 스트럭처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믹서 스트럭처는 두 가지의 MLP를 갖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큰 믹싱 MLP와 여기 뒤에 있는 채널 믹싱 MLP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따와서 반으로 잘라서 각각의 토큰 믹싱과
채널 믹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한꺼번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이제 S개만큼의 패치로 만들어서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키게 돼서 이제 그 디멘션 C, 그러니까 디멘션 C, 그러니까 채널, 여기서 채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디멘션에 대한 이제 걸로 프로젝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매트릭스 X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매트릭스 X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패치가 이 하나의 로우를 의미하고 즉 이게 요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 요게 노란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채널들은 이제 그 여기가 갖는 특징 피처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를 레이어놈을 통과시켜서 이제 레이어놈 X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다시 트랜스포즈를 함으로써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에 MLP를 수행하고 이제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 프라임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해당 결과 요 웨이트 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왜 이름이 토큰 믹싱 MLP냐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매트릭스 X에 다시 집중을 해보면 패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레이어넘을 통과시켜서 아직까지 패치가 각 로우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게 해주면 이제 각각의 로우는 이 히든 디멘션 C가 되고 채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컬럼들이 이제 그 각각에 대한 패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MLP를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 이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뭐냐면 각 패치들의 특정 피처 값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각 패치들이 제가 토큰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토큰들이 믹싱돼서 그 믹싱된 값을 다음에 내뱉는다고 해서 토큰 믹싱 MLP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토큰 믹싱 MLP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LP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 MLP는 아니라 다 웨이트를 쉐어하는 MLP가 각각의 이 값들에 대해서 쉐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뱉는 값이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이제 스킬 커넥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 X고 이 U 스타 I가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값이 됨을 미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 스킬 커넥션으로 X 스타 I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결과값으로 나온 토큰 믹싱된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 프라임이 이제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한번 패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상으로는 특정 패치에 대해서 이제 토큰 믹싱들이 된 이제 값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패치에 대한 정보를 제 생각에는 이 스킬 커넥션을 해줌으로써 패치에 대한 정보를 아직까지 갖고 있게 해주기 위한 약간 강제의 역할로 스킬 커넥션을 수행해준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 토큰 믹싱된 매트릭스 X 프라임과 그 스킬 커넥션으로 들어온 X를 더해주고 이러한 U 값을 다시 한번 레이어놈을 통과시켜서 이제 MLP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MLP가 바로 이제 채널 믹싱 MLP가 되는데요. 채널 믹싱 MLP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의 인풋은 이 값이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값 하나가 이제 각각의 채널들이 들어가서 이제 믹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이 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채널이 믹스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널 믹싱 ML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이렇게 인풋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패치 값이고 토큰 값이기 때문에 토큰이 믹싱된다 해서 토큰 믹싱 MLP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가 하나의 MLP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스킬 커넥션 된 요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들어가는 값들은 각각에 대한 채널에 대한 값이므로 그 채널들이 믹싱된다고 해서 채널 믹싱 MLP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믹스를 해버리지만 이 기존에 있던 정보가 없어지지 않도록 스킬 커넥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x 프라임 프라임 값을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통해서 이 하나의 채널에 대한 대표 값이 하나씩 나오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 대해서 플링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조는 되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조금 VIT와 기존에 있던 전에 말씀드렸던 VIT와 MLP 믹서를 좀 차이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했는데요. 먼저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연산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셀프 어텐션도 통과시키고 플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쿼드레틱한 연산량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통해서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FFN에는 이제 똑같은 MLP가 적용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MLP 믹서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MLP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리니어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라고 보면 이제 토큰 믹싱과 이제 인풋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포지셔널 그러니까 위치가 바뀜에도 어떻게 인베리언스를 가질 수 있냐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학습된 포지셔널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이런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ML 픽서 같은 경우는 이 패치들 간의 토큰 믹싱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인풋 시퀀스에 대한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유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의 경우도 이제 각각의 MLP들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웨이트가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보자면 MLP 믹서와 CNN을 비교를 해 보자면 이제 MLP 믹서는 특수한 형태의 CNN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엄청 극단적으로 몰고 간 CNN 느낌이랄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MLP 믹서에서 토큰 믹싱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패치들에 대해서 이제 믹싱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믹싱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의 채널에 대한 믹싱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즉 AKA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이건 워낙 극단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그만큼 MLP가 이러한 진짜 단순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킴으로써 CNN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MLP 믹서 모델은 특수한 형태의 CNN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 여기서 구축해 놓은 모델들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패치 사이즈, 즉 이미지에 이제 저희가 패치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패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S는 스몰, B는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L은 라지, H는 휴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평가한 이밸류에이션 척도로는 이제 accuracy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accuracy로 측정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토탈 컴퓨테이셔널 커스트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토탈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roughput at inference time이라고 해서 이제 한 코어당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가 즉 이미지 per second per core 이렇게 이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는 이제 IRS-VRC 2012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제 오리지널 밸리데이션 레이블을 가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나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한 클린드업 리얼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IRS-VRC 2012 이미지넷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CPAP 10이랑 CPAP 100 썼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펫라고 해서 이제 강아지 고양이 뭐 강아지 종류들 뭐 고양이 종류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옥스퍼드 플라워라고 해서 이제 꽃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비주얼 태스크 어댑테이션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제 그 19개의 다이버스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들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저도 이건 잘 몰랐었는데 기존의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리지널 밸리데이션 레이블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클린업 리얼 레이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된 정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리트레이닝 디테일 또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어그멘테이션은 최근 많이 수행되는 랜덤 어그멘테이션, 뭐 믹스업, 그다음에 뭐 드롭아웃,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값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with 모멘텀을 사용했고, 베스트 사이즈는 512,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진행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읽어드리는 거 말고는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가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익스페리먼트로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이밸류에이션 코스트와 이제 퀄리티 트레이드오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커스트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퀄리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의 이미지는 뭐 시퍼10, 뭐 사이퍼100, 그다음 펫 플라워에 대해서 이제 탑 1 다운스트림 accuracy after fine tuning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 컬럼들이.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에 대한 탑 1, 그다음 뮤럴에 대한 탑 1, 그다음에 average 5에 대한 탑 1은 이 5개에 대한 average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VTab 1K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라지 코퍼스 데이터, 코퍼스가 아니지, 엄청난 라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9개의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트루풋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지표였던 이제 그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의 세컨드의 코어가 한 개당 얼마나 쓰였는가. 즉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highest throughput in image batch size per second per cor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PU core days라고 해서 이제 총 프리트레이닝 타임에서 얼마나 걸렸나. 즉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지표를 이 표에다가 넣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한번 보시면, 성능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비교군으로 쓰였던 이제 논문 및 모델들을 좀 보자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그 MLP 베이스드 모델이 다음과 같이 보라색, 연보라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이 파란색, CNN 베이스드 모델이 노란색임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일로넷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넷 라이크 스트럭처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로컬 셀프 어텐션 을 이제 컨볼루션 대신 사용한 이제 모델이고, 그 다음에 BIT 같은 경우는 이제 빅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최적화된 레슨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Fnet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라이저 프리 레슨넷으로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PL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션트넷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피션트넷 라이브2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믹서 모델이 어느 여타 모델에 되게 견주어서 꿀리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이제 그 이미지 스루풋이 좋은 거에 비한 반면 이제 성능도 되게 꿀리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데이터 양이 충분해질수록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가 적게 되면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걸로 살펴볼게요. VIT가 이제 좋은 성능을 냈다고 이전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최고점을 찍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믹서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엄청 성능이 좋지 않다가 데이터 양이 충분해질수록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마지막에 300M까지 갔을 때는 이 VIT 성능을 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뒤에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만을 봤을 때,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보다 살짝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특징이 그만큼 적은 제약을 줬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적으면 오버피팅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게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 커스트와 퀄리티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서머리 표였다면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표를 가져온 건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좋았던 빅 트랜스퍼나 뭐 VIT나 믹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CPU 코어 데이나 스루풋에 있어서 되게 동일한 비슷한 환경에 있어서 학습된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역시 BIT보다는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VIT와는 되게 유사한 소타는 아니지만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리얼에서는 BIT가 좋긴 하지만 이제 이와도 유사하게 또 같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그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소타는 아니지만 이러한 좋은 이제 스루풋이나 CPU 기준에서 트레이드오프를 따져봤을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이제 그래프를 몇 개 보여주는데 이제 그거를 좀 축약해서 세 개로 표현해봤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TPU 코어 데이, 그러니까 토탈 프리트레이닝 TPU 코어 데이, TPU 코어 데이, 그다음에 스루풋인데 이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속도 대비 높은 액큐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given TPU V3 코어 데이, 그러니까 이걸 주어졌을 때 이제 VIT랑 MLP 믹서가 높은 액큐시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높은 액큐시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 기준에서 액큐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MLP 믹서가 더 높은 하이 스루풋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예로 그냥 살펴볼까요? 여기서 그냥 85에서 쭉 그으면 이제 여기에 레스넷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VIT가 있고 여기에 믹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액큐시를 주어졌을 때 스루풋이 믹서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쭉 선을 그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이제 BIT 레스넷에 비해서 이제 믹서나 트랜스퍼 모델이 이제 비교적 하이 액큐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기존의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한 정보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다 보니까 이제 로컬한 피처들이 많이 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MLP 믹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보면서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처들을 추출하게 되는 특징을 이 시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컨클루전은 논문에서 있는 원문을 가져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비전에 대한 심플 아키텍처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익스페리먼트는 이걸 보여주는데 이제 뭘 보여주냐면 state of art 메서드에 비해서 이제 뭐 성능은 그럭저럭 그거와 유사하지만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 이제 accuracy랑 computational resource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기준 우리는 훨씬 더 견줄 만한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computational resource의 부담이 더 적고 그리고 그만큼 높은 accurac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냥 practical한 사이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사이드에서는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모델이 이제 학습된 피처들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NN과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제 학습되는 디퍼런스를 이제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를 통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다양한 피처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다양한 피처들과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일반화 성능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도 연구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